네,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오늘은 5글자를 해볼 건데요. 대신 두 글자 따로따로 써서 조사는 빼고 두 글자를 써서 이거의 형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5글자의 조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은 행복이라는 글자를 판본체로 썼을 때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오늘이라는 단어를 판본체로 썼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죠. 물론 이가 좀 더 붙어야 되고 올라가야 맞지만, 자, 이게 이제 기본 글씨라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두께 변화로 본다면 가늘게 쓰고 두껍게 쓰고 이렇게 행자가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복자도 그리고 여기를 좀 두껍게 쓰고, 이게 이제 두께 변화만 줬을 때예요. 그러면 여기 길이 변화를 주면 길고 이건 크기 변화까지 같이 갈 거예요. 자, 길게 썼어요. 그리고 짧게 썼어요. 여기에 맞춰서 이응이 오니까 위치 변화까지 일어나죠. 그리고 길이 변화니까 옆으로 넓게 썼어요. 그리고 복자를 자, 이렇게 쓴다 해도 당연히 조금 새로운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께 변화하고 길이 변화, 위치 변화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모양 변화를 준다면 기본의 형태에서 일단 이응자를 해자에서 위에 오자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응자를 두껍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양 변화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에 이응자를 하트로 써도 되죠. 그리고 복자를 이런 식으로 술 모양 형태, 술잔 모양 형태로 이렇게 해도 모양 변화를 주면서도 글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글자를 내 걸로 만들 때는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께 변화, 길이 변화, 모양 변화, 자, 두께, 길이, 모양, 크기, 이 변화가 만들어내는 게 조합을 생각하다가 보면 위치 변화까지 온다고 했죠. 근데 제가 어떤 길이 변화나 이런 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위치 변화하고 크기 변화를 갖게 돼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이응자를 쓰면 여기가 비어 보여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데, 뭔가 글씨를 연습할 때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이 기본적인 글씨를 5가지를 이용해서 바꾼다, 변형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쉽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 이게 두께 변화죠. 굵고 가늘고, 그리고 길이 변화는 길고 짧고죠. 그리고 모양 변화는 이런 하트 형태,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술잔으로 가는 거, 그리고 크기 변화는 크고 작고죠. 그리고 여기서 위치 변화 같고요. 모양 변화, 길이. 그러면 이렇게만 써도 이 모든 변화가 다 들어간 거예요. 오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이라는 단어 이응자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렇게 쓰든 크게 쓰든 하트로 쓰든 아니면 꽃 모양으로 쓰든 여기에 이렇게 하면 오가 돼요. 즉 모양을 어떻게 바꾸냐 해도 일단 동그라미만 그려지면 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글의 아름다운 모습이긴 해요. 어떻게 변화를 해도 뜻은 통하게 되니까. 그리고 자, 두께 변화가 있죠. 근데 이렇게 단순한 글씨들은 두께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자, 이런 식의 변화밖에, 여기에다가 몇 개 더 안 가겠죠. 그러면 모든 게 변화가 끝나요. 더 이상 변화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늘자 같은 경우는 획이 많다가 보니까 이거를 변화할 수 있는 게 두께만 가지고도 무궁무진해요. 니은자도 한 획은 얇고 굵게, 굵고 얇게, 굵고 얇게가 별 표시가 안 됐네. 굵은 다음에 얇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두꺼울 수도 있고, 얘가 얇고 여기가 두껍고, 두껍고 얇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께 변화를 주면서 여기도 가늘게 되고 길이 변화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두께 변화를 줬으면 이제 길이 변화를 줘봐야죠. 여기를 짧게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얘는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크기 변화까지 같이 보이죠. 그리고 이응자를 쓰고 오자를 길게 늘어뜨릴 수도 있죠. 그리고 위치 변화를 줘서 늘자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듯이 내 상상력이 같이 포함이 되면 어떠한 글씨 형태로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글자만 봐도 벌써 두께 변화, 길이 변화, 위치 변화, 크기 변화 다 들어가 있죠. 모양 변화만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것도 모양 변화의 일종이니까. 그러듯이 어느 한 단어에다가 모든 변화를 다 섞어도 된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하려면 좀 복잡해지니까 우선 두께만 조절을 해서 써보고 길이만 조절을 해서 모양을 형태를 잡아보고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한 글자에 다 묻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단어들의 어떤 형태나 모양 이런 것들을 잡았다면 이제 5글자를 조합을 해봐야겠죠.
5글자를 조합을 하는데, 자, 이렇게 길게 가로로 쓸 수도 있고, 이거는 행복이라는 글자는 크게 쓰고, 옆으로 조금 옆으로 펑퍼지만 뚱뚱한 글씨로, 그리고 은자는 조그맣게 쓰고, 오늘이라는 글자는 그냥 가늘게 쓰면서 약간의 두께만 조절해 주는 것도 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같은 글씨지만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지죠. 그리고 글씨가 옆으로 뚱뚱하냐 위아래로 기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져요. 그런 형태들을 다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꼭 이런 형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길게 쓸 거예요. 그리고 이 글씨를 꼭 맞춰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가운데 중심선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반듯하게 보여요. 그리고 오늘자는 이거보단 좀 더 작게 하면서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응용을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이거는 길이 변화로 해서 위치 변화까지 주면서 이 중심만 맞으면 반듯해 보여요. 이 중심이 틀어지면 들쭉날쭉해서 예쁘다 보다는 난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래서 이런 가로 글씨를 쓰실 때는 항상 이 중심을 맞춰야 된다는 거. 이 중심을 맞추는 건 모음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모음의 중심을 맞추면 거의 일자로 맞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 글씨 형태도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 있는데, 세로 글씨 형태도 있겠죠. 즉 행복은 위에 쓰고 오늘은 아래 쓰는 거. 근데 역시 이거는 구도만 보여드리는 거라서 대충 쓰는데요. 자, 행복은 여기 쓰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오늘을 이 아래쪽에다 넣는데 어디에다 넣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라고 하면 보통 이 줄에 맞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뒤에 빈 공간도 생기고 어색해요. 그랬을 때 글자와 글자 사이 여기에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2글자가 아니라 3글자, 4글자다 그러면 이 앞에 어떤 글자가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시작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글자가 오는 거라서 굳이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이 행과 복 사이 여기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밑에 그대로 글자를 쓰는 건 예쁘지 않으니까 피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거는 이응자는 두껍게 쓰고 가늘게 왔다가 일자를 조금 크게 쓴 듯 하면서 어떤 변화를 주는 거.
이렇게 하면 새로 구성이 되죠. 오늘이 더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보이죠? 다시 이제 새로 글씨를 해보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 밑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행복은은 이대로 쓰고 오늘을 이쪽에다 요만큼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만쯤 와서 이렇게 가도 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세로 글씨는 이거를 이 두 글자를 밑으로 내려오는데, 단 주의해야 될 건 똑같이 밑으로 내려오지 말 것, 앞줄과 뒷줄 맞추려고 하지 말 것,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형태에서도 조그맣게 쓰고 두껍고 가늘고, 두꺼우면서 짧고 작고, 그리고 두껍고 가늘고 두껍고, 그리고 여기서 기역자를 조그맣게 쓰고, 그리고 오늘을 쓰는데, 얘는 짧고 굵게 쓰면서 글자는 크게 써도 되죠. 맞춰서. 그리고 요 뒤에 가서 시작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구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글씨에 맞춰서 나만의 글씨를 만들면서 구성도 나만의 구성을 만드시면 돼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짧은 5글자의 모양을 쓴다 그러면 이 단어에 두 글자 단어, 두 글자 단어에 각각 변화되는 모습을 먼저 써보고, 그거를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구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서 내 작품을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께를 두껍게 하고 여기서는 가늘게 내려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응자를 좀 작게 해요. 그러면 두께, 길이, 크기 변화까지 다 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행자를, 애자를 쓰는데 두껍게, 그리고 중간에서 끝나요. 그리고 좀 두껍고 살짝 크게, 그리고 복자는 비읍자를 좀 두껍게 쓸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한획 정도는 가늘게, 그리고 점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 가늘게 쓸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두껍게 하고, 여기서는 더 두껍게 측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워서 뒤로 해주면 동그랗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역자에다가 어떤 강조를 주고요. 그리고 은자는 좀 작게 쓸 거예요. 대신 여기에 중심을 맞춰야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오늘인데요. 오늘자는 뭐 동그라미를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두께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가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크게 쓰고, 밑에 옷자를 두껍게 써줄 거예요. 내려와서. 그리고 얘는 옆으로 길고 이쪽은 짧게.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글씨를 조금 옆으로 길게 뺄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대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보이죠? 즉 리을자를 거꾸로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켈리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뒤집어 보는 거죠. 리을자를. 그래도 오늘로 읽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쓰면 행복은 그 다음으로 읽고 오늘이라고 읽을 수가 있으니까 늘자 뒤쪽에다 쓸 거예요. 대신 길게 써도 되겠죠. 다만 저는 이거를 이 늘자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작게, 자, 이렇게 작은 글씨는 이 붓끝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서 하실 때는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연습할 건 이거죠. 즉 판본체를 응용을 해서 또 다른 나만의 글씨를 만드는 거. 근데 꼭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변형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배운 거를 작품으로 마무리를 해보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처음에는 따라서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울이었습니다.